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이제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강남 3구 집값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지금 소장님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용성 역시 또 들썩이고 서울 외곽 지역도 들썩이기까지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실상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형적인 상승세 확산을 보게 되면 강남이 먼저 뛰고 네. 이른바 이제 준강남이라고 불리는 마용성으로 확산되는데요. 그 모양새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 초까지 거래된 서울 시내 신고가를 보게 되면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네. 55%. 직전 2개월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 1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사실 서초구입니다. 신고가 비중이 71%. 오, 그러니까 10개 네. 가운데 7개가 신고가를 갈아쳤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중구, 송파구, 강남구의 순이었는데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는 그렇죠. 노원, 도봉, 강북구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급매물 위주로 이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상승 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는 건데 이 소식에 가장 불편한 곳은 서울시입니다. 그렇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다음에 아파트가 몰랐다라는 얘기가 불편하니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호가만 놀랐을 뿐이다. 실제 집값 상승률은 1% 수준으로 미미하다라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매매가 서울시가 낸 자료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호가만 그런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제 예. 주변에서 예. 이제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거래 해제 이후 호가가 2억, 3억 올랐습니다. 네. 체감상 포기하고 다른 곳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호가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신규 주담대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5조 원만 넘어도 이제 이 대출 옥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7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네. 한 달 만에 34%가 급증한 겁니다. 지난해 9월이 5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신규 담보대출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정책성 대출일까? 예. 봤더니 정책성 대출 비중은 오히려 2달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새해 들어서 이제 이 금융당국이 예. 전반적으로 대출 관리를 완화해 줬거든요. 여기에다가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다 보니 정책성 대출 이외에도 실수요자들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 여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했죠. 예. 강남권의 토지구역 허가 해제됐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담대 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가계대출 위험수위다, 위험수위다. 이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정부 차원의 선제 조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오는 7월 되면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이른바 이제 3단계 예. DSR 제도가 시행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상반기 중 가계대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관리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오는 7월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시행으로 어쨌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대출 관행을 좀 정착시키겠다라는 거고 또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현재 GDP 대비 90.5% 수준인 가계대출 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요, 물가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2달 연속 2%대 오름세
또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물가 오른다는 얘기 안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는데 결국은 석유값 올랐기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0%입니다. 1월에 2.2보다는 상승폭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2%로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은 고환율입니다. 그렇죠. 고환율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환율 때문에 석유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6.3%나 뛰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3배 이상으로 떨고 있고 이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전기가스 수도와 외식, 서비스업 물가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짚어주셨던 가공식품 가격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오른 부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다. 있나요?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이 무려 2.9% 올랐거든요. 전체 소비자 물가를 0.24%포인트나 끌어올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부 가공식품은 수년 내 최고치, 오징어채 드셔보셨어요? 최근 오징어채 가격이 1년 만에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1년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외에도 참기름, 비스켓 가격이 1, 2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월 기준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5% 이상 오른 품목이 18개, 25%예요. 4개 중에 1개 가격은 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서 근데 가공식품이라는 건 원재료 가격 낮아진다고 해서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가게 먹거리 부담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채 참기름 사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인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요. 다음 달에요. K2 흑표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굉장한 소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계약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최대 이제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K2 흑차 전표 180대입니다. 거의 60억 달러, 8조 7천억 원, 9조 원 가까운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르면 다음 달 체결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2차 수출인데요. 1차는 지난 2022년 8월 체결된 1차 계약 규모와 동일합니다. 당초 2차 수출 계약은 지난해 성사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폴란드 내부의 사정과 또 우리나라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지연됐는데 2차 계약이 성사되면 폴란드와의 방선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국은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K방산이 좀 힘을 내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